자, 이번에는 인구 1위 국가가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인구 1위 국가에서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거 전에 인구 1위 국가 어딘가요, 여러분들? 어딘가요? 중국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예. 공식적으로 인구 1위 국가는 인도입니다. 중국을 넘어서가지고. 이게 좀 됐어요. 2023년쯤이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넘어선 지가 지금 한 3년이 됐는데, 근데 이제 말로는 이제 인도가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국에 워낙 그 영토가 워낙 넓고 일단은 그리고 너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좀 인구가 등록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 1위다.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죠? 공 유엔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제 이게 2023년 4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 국가를 내주게 될 것이다 지위를. 그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14억이 넘죠. 그래서 더 넘어간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죠? 인도는 진짜 인도 하면 요즘에 워낙 좀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좀 음식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쇼츠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인도가 워낙 좀 위생 관련해가 좀 이제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 좀 많죠. 워낙 좀 뭐 레프트 핸드, 뭐 라이트 핸드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도 여행 가시는 분들 요즘에는 많이 없겠지만 뭐 혹시 가시게 되면은 뭐 좀 조심하십시오.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손대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인도가 15억 인구를 세는 법이라는 기사가 이제 CNN에 나왔는데 인디아가 14억이라 했는데 14억 아마 14억 7천 뭐 아까 얼마였지? 지금 내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15억쯤 14억 7천만쯤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충 한 15억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인도가 이제 15억 인구를 파악하는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이제 원래는 그 좀 중간에 좀 중단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코로나 팬데믹 있었고 해가지고 무슨 뭐 정부 간의 이슈 이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중간에 그 조사가 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바글바글 하죠 사람이. 이제 그 인도 인구가 진짜 지금도 많았는데 옛날도 많고 지금도 많고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인도 인구는 워낙 출산율도 아직 높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가 가파르죠. 이게 밑에 숫자가 보이신지 모르는데 2016년이에요. 2016년 1억 2,600만 12억 6천이죠. 12억 6천. 나 지금 선글라스 껴가지고 나도 잘 안 보이는데 12억 6천 이제 근데 10년 만에 거의 이제 1억 5천 정도가 불었죠. 10년 만에. 엄청난 속도인데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12억 명이 조금 넘었다 2011년에. 그래서 이번에 14억 해가지고 중국 추월했다. 근데 지금 인구도 인구인데 좀 우리나라가 되게 부러워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의 지금 인구 상황이거든요. 인도의 인구는 진짜 피라미드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피라미드예요 진짜로 딱 진짜 거의 이 정도 형태란 말이야 인도의 그 인구 구조가 현재 인도의 인구의 40% 이상이 25세 미만이며 유엔 자료에 따르면 추정 중위 연령이 28세다 중국보다 10년이 적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그 생산 가능 연령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40%가 25세 미만이면 40%면은 몇 명이야? 15억에서 40%면 얼마입니까? 8억, 7억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6억, 7억 이 정도가 이제 25세 미만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 몇만 태 났죠. 24만? 뭐 이러잖아. 24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4만, 25만 이랬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25만 됐을 거예요. 그 진짜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인구 구조가 굉장히 역사적인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근데 이거 보다 보면 인도는 어쨌든 인구를 세야 될 거 아니야. 인구를 셌으니까 그 15억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인도가 15억 인구를 어떻게 세냐? 이 세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셀 것 같습니까? 인도가 어떻게 셀 것 같아? 이거 일단 기사를 좀 봐보면 인구 조사가 두 단계로 진행되고 이제 26개 주 연방 지역 직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관들이 인도 전역의 가구 상태와 각 가정이 갖추고 있는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보유 자산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관들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2단계 조사는 인구 통계, 급여, 교육, 이주, 출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셀 때 어떻게 세냐면은 이 조사관들이 여기 조사관이라 써 있는데 조사관들이 이걸 어떻게 세냐?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센대요, 그냥. 예.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센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조사원들이 64만 개의 마을과 1만 개의 도시를 방문한다. 두 단계 모두 교사와 정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냥 돌아다니는 거 그냥 돌아다니는 거 그냥 공무원들이 여기서 그 교사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교사와 정부 공무원들이 그냥 집집마다 이걸 하는 거 이게 지금 CNN 기사에 나온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이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를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찍찍 긋는 거예요. 여기 이 집을 표시를 했다고 중복되지 않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는 거야. 그냥. 워낙 여기도 좀 이제 인도가 워낙 좀 IT 강국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이런 빈민촌이라든지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인터넷도 잘 안 될 거고 뭐 개표 이거 어떤 뭐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인터넷 교육 같은 것도 잘 안 됐을 거고 보급도 잘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보급조차도 잘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워낙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진짜로 뭐 교사들하고 정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약간 논란이 된 게 이거를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이 공무원들이 카스트도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인도 내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방문할 때 이 집의 구성원들이 이 카스트 중에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지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 방문 시에 보면 1931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는 인구조사에 카스트를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31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가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금지가 됐었어. 이거 조사하지 말라고. 옆에가 이제 그 카스트 이렇게 제가 갖다 놨었는데 그 수드라 맨 밑에 이제 주로 노예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런 식으로 사제까지 이렇게 쭉 있는 게 카스트 다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워낙 좀 구세대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이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시킨 거예요. 1931년부터. 근데 이제 100년 만에 이제 부활을 한 거죠. 카스트 제가 제목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제가 써봤는데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원래 그 서유럽 쪽에 그 복지가 워낙 잘 돼 있는 국가들을 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 말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갖다 붙여봤어요 카스트에 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짜로 카스트에 의해서 얽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 경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계층적으로 구분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까지 결정해왔다. 이거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맨날 그런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계층이 다른데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화형을 당했다더니 뭐 맞아서 죽었다더니 그런 좀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글로벌 뉴스 같은 데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도의 무슬림, 기독교인, 자이나교도
불교도 등 많은 비힌두교 신자들 역시 특정 카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이게 EBS 유튜브 채널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굳이 뭐 인간 뚜러뻥이라고 좀 굳이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됐었나라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거 영상을 봐봤는데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근무 조건이 진짜 탄광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니까 열악한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안전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뭐 탄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탄광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탄광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근무 여건이거든요. 카스트에서 계급이 좀 아래인 사람들, 특히나 우리가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접촉해서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일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스트를 인구 조사에 포함시켜도 될까라는 거가 인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더 고착화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이런 거야. 이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카스트 있는 거 다 알아.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도 사람들이 다 차별받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대놓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어떤 뭐 피해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정부 측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옹호하는 측에서는.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냐 어떤 그런 좀 우려를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진도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그 최하층민 달리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이제 이 소녀 여자애가 이제 살해당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위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뭐 매일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시위는 여성 인권 같은 거, 여성 인권도 그렇고 이 카스트 관련해 가지고 고착화되어 있는 신분 체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위는 있겠죠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요. 할당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하위 카스트 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일자리와 학교 입학 정원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 그러니까 할당제죠. 쿼터 시스템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집계를 하는 게 복지에도 좋고,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 확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에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번외편으로 좀 가져와 본 게 인도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더운 나라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게 진짜 거기 그 나라 기후에 익숙해진 사람들조차도 거기서 못 살 정도로 더워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은 이야기인데 인도가 막 망한다 이러는 거야. 나라 곧 망할 위기다. 내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기사에선 어디서 들었는데 뭐 인도가 자꾸 뭐 망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더워지는 게 도를 넘어서 더워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사람이 이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도 왜냐면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인도 공장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긴 좀 노동력을 수급하는데 용이하니까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의 공장 이런 데들 있죠. 베트남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근데 인도도 뭐 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번외편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살기 어려울 정도로 더워지는 인도. 그죠? 이거는 이제 가디언지 기사인데 unlivable, 이제 살 수가 없다. 그죠? 살 수가 없다. 델리 주민들이 이제 레코드 브레이킹, 그러니까 뭐 기록적인 폭염 이렇게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도는 현재 전례 없는 수준의 폭염과 싸우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일상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제서 이게 굉장히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분도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뉴델리 기온이 섭씨 52.9도 그죠? 52.9도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날씨인데 지금 되게 덥죠. 지금 5월 지금 중순 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뭐 30도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뭐 30도 넘어가도 막 덥다고 집에서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근데 여기는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잘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뉴델리 여기가 이제 인도 수도인데 기온이 52.9도면은 그냥 뭐 말 다 했죠.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52도면은 뭐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나그푸르라는 지방에서는 뭐 56도까지 기록이 된 게 있다. 그래서 비공식 기록이라고는 해요. 이게 비공식 기록이라고는 하는데 이 친구는 뭐 물고문 당하는 건가? 뭐 어쨌든 뭐 더워가지고 이렇게 뭐 고문을 당하고 있다. 뭐 그런 사진이고. 날씨 진짜 엄청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너무 그렇게 더운 날에 나가지 마시고 낮에는 좀 쉬시고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은 좀 사무실에 콕 박혀 계시고 나가시는 분들 밤에 좀 나가시고 여름엔 워낙 더우니까 아니 낮엔 워낙 더우니까 좀 건강 관리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